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동시동반 하락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굉장히 낮은 전세 시세는 앞으로 영영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금액이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입주 물량 여파와 함께 역전세에 놓인 매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동시동반 하락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동시동반 상승 전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과 역전세에 대한 매물량, 일부 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적 방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추세적 방향은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서와 함께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굉장히 낮은 전세 시세는 앞으로 영영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금액이실 겁니다. 이제 임대차 입법에서 나왔던 전세 최고 금액은 불과 멀지 않아 6, 7년 뒤에 다시 한번 그 금액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집값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아파트 값이 반등하자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났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아 매물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0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 전세값 폭등기 계약이 올해 하반기 끝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이 대거 집을 내놓으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역전세 상황 속에서 매물 증가에 따른 집값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 부도난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뱅크런처럼 세입자가 전세 시장을 떠나는 전세런 현상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움츠렸던 시장이 고개를 들더라도 반등의 속도를 내긴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섣불리 추세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역전세와 쌓여있는 입주 물량 때문이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계약 중에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 4월 기준 52.4%로 22년 1월 25.9%와 비교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역전세 위험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02만 6천 호에 이르는데 금액으로 보면 현재 전세값 대비 약 평균 7천만 원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역전세 매물 적체 현상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동시동반 하락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서울의 입주 물량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에 있는 신반포 르엘 330세대 정도가 되고요. 이제 6월 말에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또 상계 노원 롯데캐슬 1163세대, 수색 DMC 672세대, 또 파이시티 1223세대, 또 SK뷰 아이파크 포레 1464세대로 수색적 일대에는 조금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양동에 있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878세대, 또 전농동 청량리 지역 일대 L65 1425세대, 또 레미안 원밸리 2990세대, 화곡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 523세대, 전농 힐스테이트 청량리 오피스텔이죠 315세대, 또 망우 신내역 시티 오피스텔 943세대. 이거는 지금 100세대 이상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입주 물량을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 입주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몇 세대냐면 총
11,926세대로 형성되어 있고 한 군데에 몰려있는 지역 일대는 수색지역, 그리고 전농, 청량리 지역 일대, 반포 지역 일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입주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 1년 연평균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서울은 약 5만 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26세대에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877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2만 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 여파가 있는데 그 입주 물량은 평균 입주 물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승으로 추세적 방향이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양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가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분양권 시장뿐만 아니라 또 청약시장도 엄청나게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띠고 있다. 특히나 서울 지역 일대에서 또 24년 상반기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고덕동 강일 제일풍경채 780세대,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 641세대, 또 개포 1단지 퍼스티어 아이파크 6702세대, 또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160세대, 기름역 롯데캐슬 395세대, 안암동 해링턴 플레이스 199세대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 있죠. 개포동 일대, 이런 데에서는 일시적 전세 가격이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덕동 일대나 뭐 기름동 일대, 성내동, 안암동 이런 지역 일대는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 일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뭐 망우동 일대 뭐 입주 물량이 있습니까? 이것도 오피스텔이고, 또 전농동 일대도 오피스텔이고, L65 일대는 이제 세대수가 조금 많죠. 또 반포도 세대수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 일대는 일정 부분 가격이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색동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자양동 일대, 상계동 일대 이런 지역 일대는 입주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전부 다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추세적 방향은 꺾을 수가 없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전세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본다면 KB 통계 자료에 따라 연평균 증감률이 약 8% 정도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마포에 있는 마레프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 8호 타입 기준에서 한번 전세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기준에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전세 가격은 얼마 정도까지 상승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16년도를 한번 본다면 2016년도. 자, 이때는 전세 가격이 정상적으로 상승했던 시기였죠. 자, 이때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의 전세 시세 상반기 2016년 상반기에는 6억이었습니다. 6억. 자, 그리고 2년이 지난 2018년 요 시기 때 연평균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약 16% 정도가 상승이 되었던 거죠. 따라서 7억 정도가 정상적으로 전세 시세를 형성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이 다가왔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7억에 16%를 적용하면 약 8억 정도가 나옵니다. 8억. 자, 2020년 상반기에는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 때까지 정상적으로 전세 시세가 상승을 했다면 8억까지 상승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을 한번 보게 되면 8%의 상승을 만약에 적용을 했다면 임대차 입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약 8억 8천까지 상승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또 2년이 지난 2023년 올해죠. 자, 2023년 기준에서 임대차 입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가정했다면 8억 8천에 16%의 증감을 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 상승을 했었을 겁니다. 10억. 자,
이게 정상적 전세 시세로 임대차 입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상승했었을 거다. 자, 그런데 임대차 입법이 2020년 7월 30일 날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게 전세 가격이 형성됐던 시기는 2021년이었습니다. 자, 그때 마레프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냐면 12억까지 상승을 했었다. 12억. 약 3억 이상의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가격이 얼마 수준까지 하락했냐라고 한다면 임대차 입법이 나오기 이전인 2020년 상반기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따라서 8억까지 전세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런 형식으로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하락한 이유를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전세 가격이 왜 하락했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비정상적인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뿐만 아니라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했죠. 자, 임대차 입법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정상적이었던 가격이었다면 8억대 수준을 형성했었을 이 가격이 12억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차 입법이 나오기 이전인 8억이라는 이 작은 금액으로 다시 회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임대차 입법은 지금 다시 정상적 가격을 형성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금리,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었죠. 전세 대출이 약 6%, 7%까지 상승을 했었던 이 전세 시세가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격하게 시장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약 3%대로 전부 다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월세와 전세 중에 둘 중에 임차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던 시기에는 월세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지만 금리가 동결이 된 그 이후부터 대출 금리가 본격적으로 3%대로 진입하면서 월세보다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급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시장에서는 6%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전세 대출이 몇 퍼센트입니까? 3%라고요. 3%대. 그러면 월세 시장보다 전세 시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자, 빌라 다세대 시장은 전세 사기가 아직도 계속 너무 확산이 되고 연연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보다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전세 사기가 유행한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월세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서 역전세가 발생이 돼서 본인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수요층들이 월세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출 금리가 내려갔고 또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도 정상화가 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월세 시장보다 전세로 들어가는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들어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바보 같은 짓. 어떤 게 유리한 건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당연히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더. 가격도 많이 하락되어 있는 수준이고 기존에 12억이었던 게 지금 8억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지금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전세 물량에 대한 공급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줄어들 수 있다. 자, 항상 부동산은 지금의 단면적인 모습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 하나로 모든 것들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냐?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 이거 지금 현재 DSR 규제 정책이 도입되어 있지만 이제 DSR을 완화하는 일시적 완화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제 빠르면 6월달, 아무리 늦어도 7월달 안팎에는 무조건 발표가 나오고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그동안 다주택자로서 DSR에 막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대출이 실행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앞전에 우리 기사에서 본 것처럼 평균 7천만 원 정도의 역전세가 발생됐다라고 했죠? 충분히 전세 퇴거자금 대출 받아서 반환할 수 있는 겁니다. 반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금액 하락으로 물건을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매도인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이 역전세에 놓인 다주택자분들이 매도를 계획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나오게 되면 굳이 이렇게 급락한 금액으로 매도를 계획할 필요가 없게 되죠. 지금 추세적 방향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고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매도를 계획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 또 전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세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바라봤을 때 내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 만약에 이 12억으로 계약한 분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집값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8억으로. 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선 내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DSR도 완화된대요. 그러면 충분히 3억이라는 자금도 확보가 돼서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임차인 입장에선 2년만 살다가 다시 퇴거하는 일은 그런 복잡하고 정말 수고스러운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보통 한 번 거주했던 사람은 다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았던 집 계속 살기 원하죠. 모든 사람들은. 따라서 감액한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세로 나오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앞전에 말씀드린 입주 물량의 통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평균치가 5만 가구가 됩니다. 5만 가구. 근데 지금 거의 50%도 밑도는 그런 수준의 지금 입주 물량만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은 굉장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집값이 상승되고 반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임차인분들 입장에선 매매를 하지 못하고 다시 임차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임차 시장은 월세가 아닌 전세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23년 하반기에는 결국 집값과 전세 가격이 다시 계속 반등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장기적 추세적 방향에서 우리가 전세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요 8억이라는 2023년 하락한 전세 가격은 앞으로 영영 볼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멀지 않는 시기, 그 멀지 않는 시기는 2029년 또는 2030년 요 수준의 전세 가격이 임대차 입법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높았던 최고점의 이 전세 가격, 이게 요 시기 때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자, 똑같이 지금 현재
8억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똑같이 연평균 8% 상승률을 대입하게 되면 요 시점에 다시 12억 구간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겁니다. 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또 상승합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거시적 방향의 추세적 방향은 무조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찾아올 거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죠. 그것도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는 결국엔 경제 침체 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폭풍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 침체 속에서 내수 경기는 악화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 발표한 바 1.8% 거의 1% 후반대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약 1%포인트나 전망치에서 낮아진 수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선진국 나라들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도 침체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내수 경기도 악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금리는 인하할 수밖에 없죠. 자,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제적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장기적 경제 침체와 경제 성장률의 저하와 내수 경기 악화로 결국 신민은 엄청나게 낮아진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디플레이에 대한 위기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물가가 아직도 인플레 구간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도 물가 상승이 높은 이런 구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멀지 않는 시기에서는 디플레이에 대한 위기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디플레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세계적으로 아마 확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는 정점을 찍고 물가는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되면서 가계 긴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플레이 위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기적 추세적 방향은 디플레이 위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 위기 나오게 된다면 결국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선진국들의 비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진국에 도입한 순간 무조건 저금리 기조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적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세적 방향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2%를 적용하지만 시장금리에선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전환율은 4%에서 5%를 계속 유지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월세로 가는 것보다 매달 지출이 되는 내수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달 지출되는 월세보다는 저금리 기조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찾아오는 앞으로의 이런 추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의 추후에 나중에 찾아오는 구간에 맞물려서 당연히 무주택 수요는 또다시 내 집 마련을 아예 안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임차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임차 시장은 월세가 아닌 전세 시장으로 들어와서 당연히 전세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앞으로는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구간은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난 이후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찾아오는 구간엔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꺾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은 아직도 호황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못한 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과 여러 시장들이 지금 다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추세적 방향은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추세적 방향에서는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차 입법이 나온 이후 전세 가격이 폭락해서 8억까지 떨어져 있던 마레프의 이 8억은 앞으로 영영 보지 못할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에 찍었던 이 12억은 앞으로 향후에 전세 가격이 다시 회복되어 그 금액을 찍게 될 겁니다.